비행판까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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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외부의 풍요로움과 달리 내면은 왠지 쓸쓸하고 허망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 저는 별로. 내면도 꽉 찼어. 나만 비었어. 음식 먹고 다니느라고. 서늘한 바람이 헛헛한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한없는 상념과 사색에 젖어들게 하기도 하죠. 이럴 때 차갑고 공허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그 무언가가 그리워지지요. 그건 바로 친구와 술이 아닐까요? 맞아요. 맞죠, 선생님? 선생님은 아니야. 저는 술 아니에요. 저는 안주를 너무 좋아해서 술이면 따라다니는 안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은 마음을 데워주고 위로해주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음료이고요. 친구 역시 그러한 존재지요. 그래서 좋은 술을 보면 친구가 생각나고 친구를 보면 술이 생각나는가 봅니다. 맞아요. 오늘은 두 선생님과 함께 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시의 나라요, 술의 나라라고도 하지요. 그렇죠, 선생님? 동의하시죠? 네네. 네. 중국에서 술은 그럼 언제 생겼을까? 위책에 따르면 우임금의 딸이 의적에게 명하여 술을 빚게 해서 아버지께 바쳤는데 우임금이 마셔보니 아주 맛이 좋았대요. 그러나 우임금은 맛있는 술을 만든 의적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그를 멀리하고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후세에 술로 나라를 망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주지육림에 빠졌던 은나라 주왕은 술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 운임금의 예언이 적중했다고 할 수 있지요. 네. 한서식하지에는 모든 예식은 술이 있어야 치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을 치를 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음료가 바로 술이었지요. 3000년 전 중국 최초의 시집을 보면 음주와 관련된 시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이때 음주 행위는 주로 귀신과의 소통이나 귀족 사회의 소통을 위한 단합과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개인적인 문학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위진시기, 그러니까 220년부터 420년 이때 와서 음주 행위는 문인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주지하다시피 술은 시흥과 시정을 도두어 천고의 명작을 탄생케 하는 촉매제가 되었고 이때부터 시인과 술은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위진시대의 중림칠연이 바로 그러합니다. 중림칠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중림칠연들은 당시 사마씨의 폭정에 항거하고 세속적인 명예나 권력을 경멸하고 난세 속에서 자신의 고결한 정신을 지키려 했어요. 그리하여 절개를 나타내는 대나무숲이 절개를 나타내잖아요. 거기에서 술이나 마시며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중 대표적인 일례로 완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완적. 네, 완적. 우리나라는 완씨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성인데 저는 완씨성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소설가인데요. 완경제 선생님이세요. 네. 그분이 봉평의 소금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완적은 권세가로부터 사돈을 맺자고 권세가가 사돈 맺자고 중매쟁이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권세가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숨었어요. 60일 동안 술에 취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말할 기회를 안 준 거야.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술을 먹어야 되니까. 그 완적은 그 정도의 재력은 돈이 있었구나. 있었어. 중국은요, 수나라 때 과거제도가 성립된 이후 당나라에 이르러 모든 관료를 진사과와 명경과로 나누어 뽑았는데요. 진사과는 과거 시험의 꽃이었고 시험 과목은 작시 능력 그리고 판결문을 짓는 그러한 능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작시 공부를 하였고
그것에 의해 합격 여부가 달려 있었으니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결국은 모두 시인이자 시인. 관료였던 거죠. 네. 따라서 관리 생활에서 겪는 좌절과 고통, 애민, 충군, 사회 비판 등이 그 시가의 내용에 어떤 주류를 이루게 되었어요. 네. 근데 시인치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왜냐하면 뭐 그 과거 시험이 너무 어려웠고 또 이 사람들이 대부분 평민의 자제라든가 이런 사람의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도 들고 술도 그거-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가난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렇다고 뭐 과거에 합격하자마자 그야말로 뭐 고관대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맨 밑바닥부터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참 가난한 그런 생활을 면치 못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두보 있죠. 네. 두보는 일생 동안 총 1,500여 수의 시를 지었는데 술과 관련된 시가 300수가 돼요. 그래서 두보는 참 삶이- 가난했어. 삶이 그래가지고 너무 도피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그 고통을 술로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다른 뭐는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돈도 없으니까 외상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갚았나요? 근데 안 갚았나요? 그건 도망가- 모르겠어. 갚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되게 외상술을 안 갚더라고. 그 두보의 시에 곡강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술 가는 곳마다 술 먹은 외상값 도처에 깔려 있고 이런 구절이 그래서 나와요. 안 갚았을 것 같아. 수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도망 다니면서 전란에 도망 다니면서 참 인품이 훌륭하셨나? 아니 근데 이때는 조정에 있었어. 조정에 관료였는데 좀 말단 관료였어. 안 갚았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백거이는 2,800여 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800여 수가 술을 읊은 시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머지 시인들도 술 관련 시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가난과 부루, 시련과 좌절을 잊고자 시인들은 술을 마셨던 거지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 태백이 이태백이 오빠.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태백이 놀던 놀던 달아 달아. 그리고 너무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주태백. 주태백이라고 한 그 이백도 어떤 구절을 남겼냐 하면은 한술을 바라보며 천구의 시름을 씻어내고자 술 100병에 빠졌노라 이렇게 하였고 고려시대 전녹생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강물이 변해서 술이 된다면 마음속 응어리 모두 씻어줄 텐데 이렇게 읊기도 했어요. 이거 어느 선생님 책 제목 같지 않을까요? 네, 근데 송나라 수인 유규 아시죠? 유규, 네. 엄마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이혼한 사람. 불행한 결혼 생활한 그 유규는 뭐라 그랬냐면은 칭칭 감싼 100만 개 시름, 100만 개 시름이래. 이걸 항복시킬 수 없어 수라 널 무기 삼아 대적하련다 라고 이렇게 읊었어요. 그러니까 200 아까 얘기했지만 200도 그 참 버겁고 힘든 생활 때문에 뭐라고 읊었냐면 영원히 술에 취해서 깨어나지 말았으면 이렇게 읊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름이 많았으면은 망고의 시름을 술로 없애보련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위얼 동샤완구 저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술을 마셨던 200의 결론은 뭐냐? 암만 술 마셨다고 술을 마신다 해도 시름은 사라지지 안 않는다.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은 쥐베이 샤오초우 처부껑초우 무슨 얘기냐면은 시름 없애보려고 술잔을 들지만 시름은 더욱 시름 겸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난 이런 면에서 당나라 시인 백거의 음주 생활을 저는 좋아해요. 그는 술 마시면서 시 한 줄을 읊는다 하여 자어를 취음 선생. 취는 술에 취할 취자, 음은 읍절
그렇게 좌우를 지었어요. 그래서 술 한 병이면 깨었다 취하기를 3번이나 하고 마음속 근심과 세상사를 다 잊을 수 있으니 백거이는 술도 참 경제적으로 마십니다. 백거이는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누에가 마치 뽕잎 먹고 시를 토해내듯 술을 마시고 끊임없이 시를 지어댔습니다. 자, 이런 술은 마셔도 좋겠죠. 좋죠. 그렇죠? 네. 생산적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는 시 관련, 술 관련 시는 바로 백거이의 대주라는, 대주는 대할 때자와 주는 술주자인데, 대주하면은 술잔을 들며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예요. 28자로 이루어진 7원 절구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蜗牛脚上争何事？实火光中寄此身。随富随贫且欢乐，不开口笑是痴人。 자, 여기서 와우각상쟁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와우라는 것은 달팽이에요. 지아오는 뿌리예요. 달팽이의 뿌리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정허시. 实火光中寄此身 하면은 부싯돌 불꽃 속에 이 몸을 기탁하였노라. 자, 앞에 거는 우리의 삶의 속성을 공간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 각박보다도 우리가 이 지구라는 거 따지고 보면은 정말 이 달팽이 뿌리에 그렇게 미미하고 조그만한 데서 인간들이 아웅바둥 막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한 본질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싸우고 아둥바둥 되지만은 정말 우리 왜 부싯돌 탁 하면은 불꽃이 탁 튕겨. 그 불꽃이 튀는 그 순간만큼뿐이 못 살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시간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참 난 이 구절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부니 그러니까 부자니 가난하느니 뭐 이런데 그렇게 얽매일 필요 있느냐? 인상 쓰고 뭐 가난해서 막 탈출하고자 말이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빼앗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있냐? 세상에 물들지 말자. 그러면서 이런 걸 다 초탈해서 부카의 거샤오시 츠런 하면은 입 벌려서 웃지 않으면 그대는 바보. 그러니까 하하하 웃으며 살자. 우리 인생이란 건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렇죠. 웃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 공간에서 너무나 또 짧은 이런 생을 사는데 뭐 그리 아웅다웅 그냥 아기처럼 말이지 이렇게 싸우냐. 나 이거 민주당하고 그 국힘당 의원들한테 이 시 꼭 소개해주고 싶어. 많이 보셔야 될 텐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의원님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하하하 웃으세요. 네. 양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맨날 싸우기만 하면 되겠냐 그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백거이의 시인데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해요. 틈만 나면은 흥얼거리고 읊곤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와 강제 이별을 했던 유규 기억하시죠? 네. 유규는 술잔을 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늙음하게야 비로소 술에 신기함 알았노라. 그 가운데 오묘한 맛 그누에게 말하랴. 얼큰하게 같이 했을 때가 가장 좋아라. 술 많이 마시지 말라. 말란 얘기죠. 얼큰하게 취했을 그 순간에서 딱 멈추라는 거죠. 자, 이 유규의 이러한 그 술잔을 대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 거나 또 이백이 잔드로 씨름을 없애려 하지만은 씨름은 더욱 씨름겹다라고 읊은 또 19절이 있어요. 쥐베이샤오 저우껑저우라는 그런 구절인데, 자, 이거는 씨름을 아무리 잊어버려 하지만 씨름은 씨름을 불러오고 술은 술을 불러온다. 이백이 실컷 마셔보고 자기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씨름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응어리 이런 걸 풀어보려 했지만은
결국은 안 되더라. 술 못됐다. 가지고 해결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네, 가벼운 기분으로 불금. 식구들과 모여 앉아서 이러한 그 백고의 시라든가 유규의 이러한 식구들 한숨 들으면서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러한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이런 그 시가 당연히 있겠죠? 저는 항상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선 술이 어떤 시름을 잊고 인생의 덧없음을 논하고 이런 거는 사실 보편적으로 비슷하지 비슷하다고 않을까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이 굉장히 달라요. 우선 그 호방한 술을 마시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왁가에서는 호방한 술? 그러니까 뭐 술을 많이 마셨다든가, 취할 때까지 취할 안 먹어요? 때까지 마셨다든가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거가 실제로는 있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많겠죠. 그거를 이상으로 생각해서 그거가 멋있다 이렇게 쓰는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거 멋있다고 중국에서도 안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나라시대의 만엽집 얘기를 했잖아요. 만엽집 봤어. 4,500수가 있는데 술에 관한 건 20수. 그 다음에 905년에 고금 왁가집, 왁가가 이제 57577. 이거는 1100수가 있는데 그 중에 10수. 그 다음에 1205년에 신고금 왁가집이 있는데 2000수 중에 약 15수. 근데 너무 적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두부는 1500시 중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백거이는 2800수 중에서 800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1%, 0.9%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작어. 그러니까 사실은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걸 물론 마시는데 그렇게 혼미하게 술을 마시고 이러는 거를 아름답게 보지 않는 것 같아. 우선 그 궁중의 문예라서 그러한 그 술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아서 나는 어떤 면에서 일본의 왁가는 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거꾸로 일본에서 좀 뭐가 다른가 하고 보면 술은 굉장히 왁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술이 왁가를 좋아하다. 네, 술이 왁가를 좋아해요. 아니 뭐 먹는 게 아니 사람인데. 왁가에 술은 왁가를 좋아하는데 왜 왁가에 술이 열몇 수뿐이 없고 왜 그래? 근데 마녀집에는 20수뿐이 없고 왜 그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 0.9% 정도? 어. 근데 술은 일본의 술 메이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의 술 메이커가 청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경우는 보니까 수수가 제일 맞아. 수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 남쪽으로 고량주. 갈수록 청주가 중국에서 황주라고 들었어요. 황주는 이제 곡식으로 지은 그 거고. 쌀로 한 거. 쌀.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청주는 대개는 쌀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지은 거는 소주라고 하거나 뭐 이름이 달라. 청주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쌀이거든요. 근데 그 쌀만 하는 일본 술, 소위 얘기하는 일본 술, 청주를 제조하는 업체가 지금 그 일본의 국세청 기록에 의하면 1,40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명, 술의 이름이 한 10,0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맞네요. 10,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중에 1700년 이전에 창업한 술 회사가 한 300사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장수 기업이 많은 업종이에요, 술이요. 근데 근데 일본 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잖아. 요즘 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 얘기고 네. 요즘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중국 술만큼 유명해? 근데 그러니까 일본 내 소비가 가리지 많은 거죠. 않았을까요? 일본 내 소비가 많은 일본 거죠. 내 소비가 많다. 네, 소비가 많은데 좋은 근데 술은 자기네가 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 이름을 보통 술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건데 그 장명이 굉장히 시적이야. 왁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술이 왁가를 좋아한다고. 예. 그래서 그 왁가의 어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좀 예를 들면 만엽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가제노모리, 그러니까 바람의 숲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술 이름이 네, 바람의 숲이라는 게 이제 만엽집의 어떤 그 어휘예요. 그래. 근데 술 이름이 바람의 숲 또는 하나노엔은 뭐냐면 벚꽃 연회 또는 뭐 첫 아지랑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중국하고 너무 달라. 중국은 그 유명한 술 마오타이지오 있잖아. 네. 모태주 마오타이지오는 네. 지역? 마오타이가 지역이고 네. 그다음에
그 샤오싱지오 우리 마셔봤잖아. 송주. 왜? 송주, 네, 샤오싱주. 소주. 네. 그거 소흥에서 나는 네. 주잖아. 이런 네. 식으로 그 지명 이름이 많이 나와. 맞아요. 옌 다이지오 하면은 맞아요. 연태, 그것도 연태, 연태 고량주. 이런데 얘네는 일본의 경우는 거의 시적인 이름이고요. 그러네, 맞아요. 그러네. 뭐 첫 아지랑이, 그 다음에 첫 아지랑이. 네, 첫 아지랑이. 그 다음에 그 전번에 니 갔다 가셨을 때 구보따라는 술 보셨을 텐데, 구보따는 구는 오래될 구, 보는 지킬 보, 보호하다 이제 보, 다는 밭. 그러니까 오랫동안 밭을 지키는 그런 뜻의 구보따. 뭐 또는 그것도 술 이름이야? 술 이름이에요. 아. 또 추운 겨울에 피는 매화. 뭐 이런 이름이 있고요. 그거 제가 봤어요. 그건 네, 있죠. 그거 굉장히, 봤어요. 그죠? 굉장히 시적이다. 그래서 거의 그 술 이름은 그 왁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는 왁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술은 왁가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술 이름은 여러분 그 정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종이요. 네, 그거 원래 그게 일본 말이에요. 정종이 뭐야? 고유명사예요.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정종이 뭐야? 정종은 어떤 일본 말로는 명사인데? 이제 마사무네라고 하거든요. 어. 근데 정종인데 이거는 1625년에 창업한 양조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이 이제 대를 물려서 한 1840년 무렵에 사장이 이 주지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서광사라는 절에. 스님이 나서 서광사의 주지 스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렇게 책상 위에 그 불경이 경전이 놓여져 있었는데 경전 제목이 임재정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종은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 용어예요. 정종이라는 불교 말. 용어. 그래서 불교 용어인데 그거를 보고 이 발음이 일본 말의 청주 발음은 세이슈거든요. 세이슈. 근데 정종 발음도 세이슈예요. 정종도 세이슈로 음으로 읽으면. 음으로, 음으로 음독할 읽으면. 때. 음독하면. 훈독은 마사무네. 마사무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이 같고 발음이 같고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세이슈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점점 세이슈보다 마사무네가 유명해져서 마사무네로 이렇게 이름이 고정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 마사무네는 이보다 더 이전에 13세기 무렵에 그 칼을 만드는 그 명도공이 있었는데 그 도공 이름이 마사무네예요. 오카자키 마사무네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좋은 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 거의 북보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칼이 최고급이야,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미지가 결부돼서 마사무네 하면 최고급의 순수하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남성스럽고 아주 뭐 이렇게 그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빈틈 하나도 없는 그런 이미지하고 합쳐져서 마사무네라는 이름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너도 나도 마사무네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1800 몇 년인지 1884년에 일본의 그 상표법이 제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사무네로 등록하려고 갔는데 마사무네를 이미 너무 많이 써가지고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쿠라 마사무네, 벚꽃 마사무네라는 그게 이름을 훨씬 낫네. 네, 지고 왔는데 근데 그것만 등록 상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무슨 뭐 매화 마사무네, 무슨 백학 마사무네, 뭐 수도 없이 대나무 마사무네, 무슨 사슴 마사무네, 뭐 이렇게 해갖고 수도 없이 붙여갖고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술이 이제 일반적인 술이 돼서 마사무네가 가장 유명한 술이 됐어요. 네, 사실은 그거랑 비슷한 거가 캐논이 있어요. 캐논은 술은 아니지만 캐논은 놀랍게 저기잖아. 캐논은 카메라 회사, 렌즈 회사. 전자. 근데 그거는 놀랍게도 그 회사 사장이 불교 용어로 회사 이름을 지었거든요. 뭐라고 지었냐면 간농이라고 지었어요. 간농이 무슨 뜻이냐면 관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간농이라고 지었는데 너무 영어로 쓰니까 너무 발음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캐논이 무슨 그것도 똑같이 정종처럼 어떤 규범, 규율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래서 캐논이 됐고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이거는 뭐 시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시적인 이름으로 생각나는 건 과자 이름에도 꽤 일본은 시적인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혹시 모리나가? 홋카이도 가면 시로이 코이비토라는 하얀 연인이라는 하얀 쿠쿠다스 비슷한 홋카이도 가면 무조건 사오는 과자 모르시나요? 나 하얀 홋카이도는 연인. 갔다 왔는데. 삿포로에 하얀 연인. 근데 그거는 삿포로에 갔다 왔는데. 하얀 그 어디나 파는 하얀 연인이라는 건데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란.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 겨울연가? 1968년에 그 프랑스에서 동계올림픽 했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 제목은 그 프랑스에서의 13일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영하면서 일본이 하얀 연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과자를 만든 회사 사장이, 이것도 또 사장이 하얀 연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시적인 감각이 있네. 아니, 저는. 근데 모든 그러니까 특히 술 또는 과자 뭐 또는 뭐 공예품 이런 거가 시적인 이름을 붙은 게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니가타에 가서 그 술을 마시는 사람 옆에서 이제 안주를 먹고 있었는데 저는 술 이름이 너무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술을 먹고 과연 일본 사람들은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시처럼 썼다, 제목을. 근데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시경이 3000년 전에 나온 시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취하면 하는 그 행동이 지금 사람들이 먹고 그 개판 사람이 치는 없죠? 거랑 똑같아. 어쩌면 있잖아 300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고를 하거든. 술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안 마시지 된다. 마라. 아무튼 시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좋은데 안 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죠. 아니 내가 네. 얘기했잖아. 취하되 유교가 깨어있는 그랬잖아. 얼큰하게 취했을 거. 그때 멈춰라. 그게 정조가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나기부로. 좀 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 하나만 할게요. 네. 그 하이쿠인데요. 이거는 1910년경의 하이쿠인데 이런 시가 있어요. 마사무네야. 마사무네는 거의 술의 대명사로 그냥 청주란 뜻이에요. 마사무네야. 스키니 요이타루 가오 후타츠. 오치로죠. 마사무네야 하고 이제 말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달에 취한 얼굴 둘. 마사무네를 마시면서 달빛 아래 술에 취해서 두 얼굴이 비치는 광경, 우정, 사랑을 묘사하고 있죠. 간단하게. 그래. 네. 술에 취하면 얼굴이 다 두 개, 세 두 개로 개, 세 보여. 아니 둘이 앉아서 마시는 거예요. 둘로 이렇게 흔들려서 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둘이 마시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 마셔도 넷이 마시는 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더 많아지잖아. 네. 선생님, 영미 씨에 나타난 네. 그 술에 대해서. 영미시에 나타난 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저번 그 구독자님께서 늘 이렇게 댓글도 올려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해주신 것 중에 모드건이 너무 부러웠는가 봐요. 그게 사랑받기 원하는 여자들의 어떤 그 화끈하게 무찔러준 니네들 나 좋아해봐라. 나는 결혼 안 해줄 거야. 이게 통쾌했나 봐요. 그래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술 이거 나빠. 많이 나쁘죠? 모두고는 나쁜 여자 맞아. 나쁜 여자예요. 아니, 고등학교가. 아들 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엄마 입장에서 보세요. 순정남인 예이치 엄마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속 거고 터져. 자유로운 거야. 맞아. 자유로워도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말년까지 모두건을 생각하면서 술을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줬어요.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A Drinking Song by William Butler Yeats. Wine comes in at the mouth and love comes in at the eye. That's all we shall know for truth. Before we grow old and die, I lift the glass to my mouth. I look at you and I sigh.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저 술집 가서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술집 주인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아무튼 너무 시적이죠? 낭만적이고. 네네. 근데 선생님. 네. 같은 입으로 들어온다 술은 그걸 얘기하면서 소식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니 잠이나 자리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그리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니 술이나 마시련다. 그러니까 그 술은 동서양의 입으로 차이가. 들어온다 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낭만적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뭔가 할 말은 엄청 많지만은 여기에다 꽉 눌러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잠이나 잔다는 얘기잖아. 너무 다른 것 같다. 난 그걸 보면서 난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 아, 이렇게 다른구나. 많이 달라요. 제가 아까 그 유 교수님하고 정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서양의 술의 문화는 좀 너무 개인적이고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뭐 정치적인 부로 이거 찾아보면 있겠지만 좀 더 개인적인 사랑에 더 접목된 시가 많아서 보통 그 우리가 디오니소스 뭐 그리스어로 디오니소스 그다음에 라틴어로 바쿠스라고 그러는 그 바쿠스. 어떤 주신이 있는데 주신. 보통 그 주신이 영접했을 때는 술에 취했을 때고 그랬을 때는 모든 뭐 세상의 고뇌, 고통을 황홀경에 들어가서 잊는 경우라서 지나치면은 욕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태백이 같은 경우에는 주태백이라고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서양 철학자 니체는 술을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말년에 술을 안 먹은 건 아니지만 술을 안 먹고 술을 먹어 자신의 의지를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거는 나쁜 거다. 그리고 자기 술 안 먹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오래 살 것 같지만 또 오래 살지도 술을 않았어요. 마신 마시고 읊은 시의 내용이 달라지는 분기점이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료이자 시인이야. 시인. 그렇기 때문에 관료라는 건 어디까지나 주범이 정치, 있거든. 정치가 항상 마음속에 있고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어떤 좋은 정치를 갖다 펼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황제 측근으로 가야 되는데 황제가 못 나를 가지. 멀리해. 그래서 않죠. 거기에서 오는 좌절 뭐 이런 게 거의 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술 마시는 거야. 아까 내가 두부가 술 엄청 마시고 외상 도처에서 깔아놨다 그랬잖아. 안 그게 갚았을 그 이유가 그때 숙종이라는 황제한테 엄청 미운털 받겼을 때예요. 그때가. 일본은 과거제도가 없어서 술을 안 마시나 봐. 그래서 그래서 과거제도가 술을 안 마시는 없어서가 것 같아.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착실해서 안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술의 아니야. 음주량은 적지 않아요. 근데 술을 먹는 걸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가 차이예요. 관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술을 즐기면은 이런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볼 땐 그래. 아무튼 그리고 관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 많은 고민과 고통과 좌절과 패배의식 이런 걸 갖다 꽉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데 일본 사람은 그런 경우가 과거제도가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튼 어떤 개인의 어떤 생활 자체가 너무나 부각돼서 점점 어떤 공적인 마인드가 그들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이추는 이렇게 평생 자기의 뮤즈로 있었던 모두곤을 생각하면서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우리가 늙고 죽기 전에 알게 될 인생의 전부이지. 인생의 진실의 전부이지. 나는 잔을 들어 입가에 들고 당신을 바라보며 한숨 짓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술 사랑시야. 먹으면서 아직도 모두곤을 잊지 못하는 어떤 술 먹고 잊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먹을수록 생각나지. 뭐 이렇게 술로서 극복되지 않는 어떤 고통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모두고는 예이츠가 자기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모두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말이야 4번이나 이렇게 어떤 댓글에서 아니 3-4번인데 4번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런데 아무튼 4번이나 가열차게 차버린 모두고는 아니 무슨 그 사람 행복하다. 내가 준 불행을 그 사람은 시를 써서 불행하지만 극복해서 시를 써서 지금 너무 행복해 하는데 결혼 따분한 거야. 결혼 따분하니까 그리고 시인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 이런 뻔뻔스러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는 해놓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야 될걸? 그렇게 좋은 시를 만들게 한 건 나야. 나거든? 라는 얘기를 했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어요. 너무 거만하다. 그런데- 같은 여성으로서 어쨌든 간에.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또 이렇게 해보니까 모두곤이 어떤 예술혼을 술로써 있고 뭐 많이 잊으려해도 어떤 창작의 어떤 단초를 줘서 뮤즈의 역할을 했다면 이 예이츠는 그 저번에 정하미 선생님이 얘기하신 딸한테도 모두곤의 딸한테도 청혼해서 차였거든요. 그 차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25살 차이가 나는 그 여자 이름이 조지 하워드 리스라고 하는 여자한테 그 청혼을 했어. 청혼을 해서 그 여자하고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엄마 품처럼 품이 넓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 25살이나 안 했는데. 네네. 이 사람이 50 몇인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25이었어요. 근데 미쳤어. 집안일 보면서 그 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뭐 아는지 모르는지 왜 몰랐겠어요. 아주 떠들썩했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이 뭐라 그러는 걸 막 적고 출판사에 책 넘기고 비서이자 아내이자 심지어는 따뜻한 엄마 품처럼 품어서 모두곤이 일으킨 어떤 시적인 어떤 그 시적인 영감과 정서를 이 사람이 완성을 시켜서 17년에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17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예이츠하고 리스라는 그 조지라고 불렀다 그래요. 자기는 부인을. 조지하고 17년에 결혼해서 2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면 많은 그 이 노벨 문학상에 기여를 한 건 저는 완결합니다. 모두곤이 아닌 모두곤이 일으켰으나 그 결말은 조지 하워드 리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술로서 그 잊혀지지 않는 모두곤의 어떤 고통을 시적인 승화를 위해서 엄마 품 같은 그 아내의 어떤 튼튼한 응원 속에서 예이츠는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세계적인 시인으로 거듭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모두곤은 예이츠의 그 영원한 뮤즈여서 술로써 잊으려 했는데 저는 여기가 굉장히 예이츠도 제가 감정이 실렸는데요. 나는 당신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다.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두건을 예이츠하고 모두건은 나빠요. 조지는 행복했을까요? 조지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굉장히 품이 큰 여자기 때문에 아유 뭐 고쳐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난 그래도 모두건 할 거야. 쌤 얼른 조지한다 그래. 아니 둘 다 행복하지 않았어. 둘 다 저는 엄마 품에서 품는 보재기처럼 품는 예이츠는 예이츠로 자립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립해야지. 아니야. 그 그게 안 된다는 조지가 거야. 불행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두고는 혁명가이면서 운동가이잖아요. 그 페미니스트여서 그렇게 아주 양통 맞은 소리를 했잖아요. 나 때문에 상 받았는데 세상 사람 고마워야 된다는데 조지는 얼마나 프라우드한 얘기야. 네, 엄마 품처럼 품어줘서 남편의 끝까지 누군가의 희생에 있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아무튼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취하는 경우가 많아. 그거는 그래서는 안 이상은 되지.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술 먹으면 의지가 약해져서 나쁘다고 생각한 철학자 니체는 오래 살았을 것 같지만 정신착란, 술 안 먹으면 또 거꾸로 정신착란이 일어나서 일찍 죽고 예이츠는 술 먹으면서 모두걸 생각하면서 하고 살았지만 73살까지 살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디를 택해야 할지 저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술도 음식이니까 안주 좋아하는 저는 술 먹는 거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을 깊어가고 있죠. 이럴 때 또 이제 흰눈이라도 올 기미가 딱 보이면은 정말 그럴 때 술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동안 잊었던 친구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소식 전하면서 술 한잔 가볍게 하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안 끝났는데? 어디야? 어디 있어?